따다따 뱅뱅 변종국입니다. 오늘요 엄청난 분을 모셨습니다. 무려 4명 4명의 아이를 둔 동아일보의 이미지 기자님 모시고 4명의 아이들과 해외여행 가봤니? 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역대급 출연자가 아닐까 하는데요. 따다따 뱅뱅 이륙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동아일보 16년차 기자 이미지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이민희 선배 지나갈 때마다 고개가 이제 절로 90도까지 숙여집니다. 2명도 힘든데 아닙니다. 4명이나 아직까지 이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현장 기자가 우리 좀 4명의 자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만 나이로 하면 11살, 9살, 8살 그리고 5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헷갈리시잖아요. 엄청 헷갈리죠. 근데 저는 그냥 주로 이제 번호를 그냥 매겨가지고 많이 번호요? 불러요. 번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나오는 폰트랩 대령처럼 호루라기 불고 1, 2, 3 걔는 6번까지 썼나? 쭉 이렇게 등장하듯이 그렇게 저희도 훈련이 이거 한번 좀 됐습니다. 보고 싶긴 합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잠깐 혹시 궁금해하실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여행을 4명을 데리고 갔다는 거는 사실 저는 정말 못합니다. 전 여기서 말하는데 전 4명은 못 데려가요. 저는 진짜 애들 데리고 다니는 걸 너무 좋아해요. 원래도 집순이랑은 전혀 연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래서 여행도 왜 그 스타일들 있잖아요. 네. 그 휴양지 스타일이랑 맞아. 돌아다니는 스타일 네네. 저는 완전 후자고 돌아다니는 스타일. 완전 후자예요. 예전에 그 대학 때 배낭여행 다닐 때도 3달을 배낭여행을 혼자 다녔는데 다들 막 야 그렇게 여자가 혼자 다니면 재미없다 뭐 위험하다 그랬는데 저 막 무슨 그레이하운드 버스 같은 데서 그냥 잠자면서 막 그러고 다녔거든요. 약간 노숙자처럼. 근데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해요. 3달은 어디를 가신 거예요? 미국을 완전히 돌았어요. 이렇게 다. 돌았는데. 네. 국내 여행 얘기를 하면 사실 국내야 뭐 말 통하고 어디든지 그냥 자면 되고 사실 우리나라니까 뭐 괜찮아. 혹시나 평가를 좀 덜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넷을 데리고 다니고 기본적으로 막내가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렇게 좀 자신감을 얻었던 게 경주를 한번 차로 갔었는데 아시다시피 경주가 차로 가면 4시간이 걸려요. 근데 애들이랑 거기 이제 모 리조트에 그 뽀로로 방이랑 워터파크랑 그리고 첨성대를 너무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애들을 새벽에 태워가지고 4시간을 그러니까 논스톱으로 달려서 갔죠. 근데 갑자기 진짜 내가 역대 본 적이 없는 억수 같은 비가 쏟아져요. 정말. 그래서 나는 애들도 태우고 있고 안 그래도 밤인데 너무너무 무섭고 도로는 또 이 경주에서 한 어디쯤 올라가니 갑자기 으슥한 산길 같은 데로 들어섰는데 차가 없어 차가. 근데 막 옆으로는 진짜 그 거대한 덤프 트럭들만 지나가고 그러니까 밤이니까 이제 그 뭐 이송하는 트럭들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덜덜덜덜 떨면서 가는데 이게 보니까 원래 그렇게 비 올 때는 깜빡이를 계속 켜주면서 가야 되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한 5시간 거의 이렇게 해서 한번 오고 나니까 되게 이제 자신감이 붙었어요. 난 어디든 갈 수 있어. 나는 진짜 나 어디든 가겠다. 이 세계 어디든 가겠다 싶어서 그때 그러고는 그 이제 다음에 코로나 터지고 여행을 못 가다가 그러네. 21년도에 좀 과감하게 지른 게 이제 열흘 휴가를 내고 애들을 다 데리고 제주도 그때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이제 비행기를 비행기라는 걸 좀 타봤구나. 자 이제 비행기를 이제 드디어 타는데 여러분 10,000원만 비싸도요. 이 집은 10만 원이에요. 왕복으로 그렇죠. 치면. 아니 그래서 이게 그 티켓을 끊을 때도 정말 조심스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짜 말씀대로 한 끗 차로 막 몇십만 원씩 차이가 나요. 보통 10,000원 차이 정도 안 나잖아요. 막 맞아요. 2, 3만 원씩. 심지어 내가 로그인하고 약간 고민하던 새 다시 들어가 보면 막 그렇죠. 3만 원씩 올라 있잖아요. 알지. 그러니까 한 번 이제 그런 적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베트남 여행을 한 네네네네네. 적이 있었는데 경유 티켓이신 거죠. 싼 티켓이니까. 그쵸. 근데 이 시간을 보니까 약간 아리송했어요. 이게 뭐 그쪽에 새벽에 떨어지고 거기서 약간 아침까지 버티다가 아침에 타야 되는 비행기였던 거예요. 근데 나는 이제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우리나라 인천공항 같은 데를 생각하고 베트남의 뭐 공항에 도착했는데 여기는 밤이 되니까 공항을 닫더라고요. 그래요? 비행기 없으니까 이제 닫더라고요 공항을. 그래서 다 그냥 그 공항 외부로 나왔어요. 우리 애들은 자야 되는데. 네네네. 근데 일단 내가 돗자리를 갖고 왔잖아요. 근데 나는 이렇게 4명이 여기 다 놀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지. 엔간한데. 그래서 이걸 폈더니 정말 4명이 약간 이런 비유는 좀 그렇지만 어디 이렇게 그 옛날 시사 사진 보면 이렇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수습한 분들 이렇게 누워. 그러면은 티켓 예매할 때 어떻게든 싸게 하려면은 뭐 좀 노하우? 진짜 난 전 이 몇 번 해보면서 그냥 그건 것 같아요. 그냥 왜 마치 명품도 지금이 제일 싸다 이러잖아.
그냥 네가 보는 지금 그게 제일 싸. 그렇게 그냥 지금 골라. 그리고 한 번 사면 그 다음부터 보지 마. 그렇지. 이게 진짜 현명해요. 이게 명언이에요. 맞아요. 진짜. 싼 거는 미리 하면 돼요. 맞아요, 몇 달 전에. 맞아요. 근데 이제 우리 그렇게 안 되니까 우리 같은 사원들이. 직업은 사실 맞아요.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네. 일본 도쿄를 작년 12월에 저랑 애들 넷만 다녀왔거든요. 원래는 남편이 휴가를 못 간다 그래서 겨울방학 휴가를 그래서 그나마 가까운 비행거리 가장 가까운 그리고 가격도 저렴한 도쿄를 가기로 했죠. 근데 이제 혼자 4명을 데려가는 게 처음이니까 모든 게 되게 도전이었어요. 이렇게. 일단 티켓부터도 그러니까 성인 둘에 아이 티켓 4개를 사면 항공사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연 한 자녀일까? 인솔자일까? 이분들이 약간 까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티켓을 뭐 약간 묶을지 말지를 되게 고민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좌석. 네, 근데 더더군다나 성인 하나에 아이 넷을 예약을 하니까 이분들이 좀 이걸 어떻게 하지 해서 일단 붙여놓으셨더라고요. 근데 붙여놨는데 잘 아시겠지만 보통 이제 항공사들이 뭐 333이든지 네, 뭐 배열이 333, 다르잖아요. 네, 뭐 이러니까 5명이 한꺼번에 이렇게 그렇죠. 할 수가 가는 거 없잖아요. 없으니까. 그런 경우가 처음이라 애들이 과연 따로 이렇게 뭐 서너 명이 앉았을 때 잘 될까 괜찮을까 했는데 다행히 타고 나서는 애들이 이제 그냥 그 이제 비행기라는 많이 안 타봤으니까 거기에 이제 들떴고 이제 엄마가 너 여기서 떠들고 이러면은 이제 하늘에서 내릴 수도 있다 이러는데 안 된다. 엄마 내릴 수도 있다 막 했더니 이제 애들은 이제 굉장히 좀 정자세로 앉아가지고 캐리어는 어떻게 갖고 가세요? 캐리어 이제 제가 가져갔죠. 제가 끌고 갔죠. 몇 개 갖고 가십니까? 그게 이렇게 제가 무조건 큰 거 하나는 끌어요. 그게 거의 제 이만큼 오는데 그거는 제가 끌어야 되니까 그거 하나에다 일단 다 때려 넣고 무게만 잘 맞춰서 다 때려 넣고 그다음 작은 짐 한 2개 정도로 소분해요. 왜냐면 그거는 큰 애 작은 애가 끌어줘야 돼서. 이제 그래도 예. 초등학생들이니까.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유모차 아주 가벼운 유모차를 하나 들고 가요. 왜냐면 막내가 아시겠지만 아직 막 뭐 좀만 걸어도 힘들어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유모차는 가벼운 거 하나 있어야 유모차도 되는데. 갖고 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누나 중에 손 남는 애가 한 명이 그 막내 유모차를 또. 그래서 그렇게 짐을 끌고 가면 이제 붙이고 뭐 하는데 내가 다 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첫째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죠. 예를 들면 이제 주차장 갈 때도 네네네네. 주차장부터 이거 애들 다 해놓고 막 내가 거기서부터 짐 끌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애랑 이제 짐부터 공항에 내리죠. 그러면서 첫째한테 저기 앞에 가서 있어라. 기다리고 있어 하면 이제 도착해서 제가 차 주차해 놓고 어디야 하면 가서 이제 애들 이제 줄 앞에 서 있으면 내가 이제 인계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첫째가 되게 많이 도움을 줬어요. 자, 초등학교 이제 4학년인데. 5학년. 5학년. 야, 이거 엄청 그 여행 갈 5학년도 때는 애기거든요. 그렇죠. 도쿄 여행 갈 때는 4학년이었죠. 엄청 고생하네, 첫째가. 근데 네, 진짜 큰 딸은 정말 집에 보배인 것 같아요. 우리 뭐 여권 이제 수속 밟을 때 줄 서 있고 이럴 때 동생들이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 누군가는 그럼 또 어떡합니까? 그냥 그럴 때는 이제 첫째가 좀 뭐 가까운 화장실로 잠깐 데리고 가서 이렇게 해주고 오고 분업을 잘해야죠. 준 엄마예요, 준 엄마. 혹시나 공항에서 초등학생이 그 남자애 데려와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용변을 이렇게 뭐 하고 있다 하면은 우리 이미 선배의 자식이니까 격려의 한 말씀이라도. 엄마야. 패스트트랙 이용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거 했죠. 그거는 이제 당연히 인천공항 갈 했고. 때는, 네. 네, 인천공항 갈 때는. 그래서 생각보다 되게 빨리 들어갔어요. 우리나라 공항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죠. 자녀가 있거나 노약자가 있거나 하면은 그런 서비스는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예. 요새 셀프 체크인, 뭐 셀프 백드랍, 뭐 다 이런 거 되잖아요. 네네네네.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갈 때 아이들 있으면 빨리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니까 생각보다 저는 막 2시간 반 전에 엄청 촉박할 줄 알았는데 빨리 들어가지더라고요. 보안 수석 받을 때도 뭐 당연히 뭐 그렇죠. 보안 수속 받을 때 이제 막 애들 옷 한 번 또 싹 다 벗겼다가 또 겨울에 갔어가지고 도쿄는 싹 다 벗겨서 다시 또 싹 다 입히고. 그러니까 나는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예매를 할 때 우리가 항공권만 예매하는 게 아니거든.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일단은 기본이 이제 2명, 많아야 4명으로 이렇게 설정이 보통 되는데 5명이요? 이 방이 있습니까? 보통은 진짜 방 잡기가 힘들어서 웬만하면 국내 여행 때는 무조건 그냥 리조트를 가고요. 아. 리조트 스위트를 해야 되고 만약에 리조트가 없는 곳이라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고행이 시작되는데 막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요새 뭐 키즈 풀빌라니 그런 데 가고 싶어요. 막 가고 싶은데 그런 데들은 대부분 뭐 2인, 3인을 기본 인원으로 해놓고 플러스 인원당 막 2당 5만 원씩 붙어요. 막 어디서 이러면 우리 집 같은 경우는 막 20만 원씩 올라가서 이게 뭐 1박당 숙소 비용이 막 거의 1.5배씩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는 잘 못 가고 해외는 이렇게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데 갔을 때 보통 비즈니스 호텔이 많으니까 거기도 이게 방이 큰 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숙소를 잡으려다 보니까 진짜 옵션이 별로 없어서 이게 뭐 남들은 뭐 그 일본 그 여행 카페 가보면 뭐 숙소 뭐 10몇만 원, 1박당 10몇만 원 8만 원이에요, 막. 이 성수기에 이 가격에 구했어야 하는데 저는 뭐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거의 남들이 그 싸다는 가격에 뭐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5배 이제 1박당 비싼 데를 걔네들이 잡아야 맞아요. 되는 거예요. 걔네들은 나이까지 다 정해가지고 그렇죠. 만 몇 예. 살까지도 다 이게 하거든. 그렇죠. 그리고 또 부담 그런 거 속이면 받고.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약간 몇 번의 그걸로 인해서 이제 팁이 좀 생겼어. 어떤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 호텔을 표방하고 있는데 넓은 방이 있는 호텔 체인들이 있더라고요. 아, 그런 데를 몇 개를 골라놓고 이제 어딜 여행 가더라도 그 나라에 이제 그 체인부터 찾아보죠. 그 체인 방에 있나. 그런 데 가서 나는 정말 애를 넷을 재우는 거죠. 그리고 일단 일본 가셨다고 하니까 어디 가셨습니까? 도쿄를 갔었고 또, 네. 올 여름에는 오사카를 갔어요. 오사카 어디 가셨습니까? 오사카 저 유니버셜 도쿄에서도 디즈니랜드 갔다 왔어요. 제 유니버설 스튜디오 다녀와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이건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유니버설 스튜디오는 입장권 따로 있죠. 그다음에 정리가 맞아요. 확정권이 따로 맞아요. 있죠. 그다음에 예, 어트랙션 또 빨리 하려고 할 수 있는 익스프레스권이 또 따로 있어요. 다 하셨어요. 그거 다 했어요. 그거를 그래서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행 시작 전에 되게 공부를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그걸 다 공부를 한 거예요. 뭐 그러니까 카페 꼭 가입해요. 이렇게 남들은 다들 뭐 이렇게 뭐 이런 한국 사이트에서 살 때 나는 꼭 그럼 공식 홈페이지 같은 데서 사거든요. 왜요? 그게 어떨 때는 저렴하고 입장권과 그 저 시간- 특정 이제 빨리 탈 수 있는 티켓의 시간을 정할 수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데 그때도 정말 대환장 파티였죠. 막 왜냐면 이게 아이들 4명이 다 그 키와 나이가 똑같으면 좋겠지만 맞네. 네네. 탈 수 있는 어트랙션에 제한이 있으니까 맞네. 막내는 못 타고 첫째는 타고 첫째는 전혀 흥미가 없을 뭐 어트랙션이고 그치, 이거- 그들의 시간을 맞춰가는 거의 난수표 같은 작업을 막 하면서 막 그걸 또 막 해놓으면 그래서 이 티켓이 하고 딱 살려고 그러면 매진이래요. 그래서 제 20살 이후로 가장 머리를 빨리 돌려보는 데인 것 같아요. 그럼 이게 약간 단순히 시간별로 예를 들면 이 어트랙션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그렇죠, 다 그렇죠. 해야 돼요. 그거를 시간별로 막 짜가지고 그래 막내 여기 너가 나는 나는 막내랑 같이 네, 그리고 보호자랑 같이 탈 수 있는 거 없는 거. 아직도 내가 여기 이렇게 자세적으로 이걸 어디 가보로 남겨야 되나 했다. 아니 그러면은 기호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다 엄마 나 이거 물어봐야죠. 타고 싶어. 또 그래요. 그 다 미리 사전 조사를 한 다음에 한 거죠. 가면은 약간 나는 계속 이렇게 진짜 스타 매니저처럼 1번 다음 이거 타실 시간입니다. 2번. 네. 야 저는 야 예매한 거에 큰 박수, 그 계획장구에는 제가 박수를 떠나서 정말 고개가 숙여지고 아이들- 되게 뿌듯해요. 그 딱 끝나고 저녁에 끝나고 나오는데 그 성취감 있죠.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태워줬어. 내가 이걸 드디어 왔어. 와. 자 여러분 이제 다녀오신 분들은 야, 저 엄마 돈 얼마 쓴 거야 분명히 그랬을 거야. 어트랙션 패스트 트랙을 이제 또 비싸요. 솔직히 비싼데 엄마 입장에서는 부모 입장에서는 이거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시 여기 올지도 말지도 모르는데 너무 아깝잖아. 디즈니랜드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미녀와에서 도쿄. 타셨습니까? 탔죠. 그거 이제 DPA라고 하잖아요. DPA 가 DPA로 있죠. 해서 탔죠. 여기 올 일도 많이 없을 거고 얘가 인생에 도쿄 디즈니를 몇 번이나 와볼 것이며 게다가 애들은 그 서 있는데 힘든데 내가 이 2만 원과 이제 아이의 그 서 있으면서 힘들고 다른 거 못하는 그 예외 비용을 이제 비교를 해볼 때 난 이제 여기다 쓰자라는 생각인 거죠. 너 4명이면 8만 원이잖아요. 어트랙션 하면 8만 원이면 그냥 우리 지금 갖고 반나절 열심히 하면 그렇지. 됩니다. 맞아. 내가 그냥 한 3일 안 먹으면 돼. 자녀가 많은 집들은 야금야금 드는 돈들이 많은 것 같아요. 숙소, 비행기, 뭐 밥도. 밥도 진짜 그러니까 애가 너무 많으면 매번 식당을 가기 좀 힘들어요. 일본은 편의점 되게 재밌잖아요. 네, 도시락 문화도 잘 돼 있고. 그쵸. 해외 나가면 또 편의점 쇼핑해보는 맞습니다. 재미가 네. 되게 있거든요. 그런 슈퍼들 쇼핑해보는 재미가 있어서 가서 애들이 먹고 싶은 거 오늘은 니네 먹고 싶은 거 다 골라. 막 이런 약간 이제 엄마가 플렉스. 쏜다. 그래봤자 요새 엔저여가지고 우리나라 돈 한 2, 3만 원밖에 안 해요. 이렇게 쌓아도. 그래서 그거 이제 집에 와서 까먹는 재미. 일본은 이제 도쿄는 이제 교통이 지하철로 다 이동을 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베트남은요. 네. 이 베트남은 지하철이 없어요. 버스도 그렇죠. 되게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럼 도대체 5명, 6명 어떻게 이동합니까?
택시 앱이 있더라고요. 요새 그렇죠. 그런 게 그랩이 되게 잘 돼 있죠. 나와가지고. 동남아는. 그리고 베트남은 좀 그렇죠. 싸고 그나마. 네, 다만 이제 택시를 불렀는데 저희 그때 이제 베트남 갔을 때는 남편도 같이 가가지고 네. 6명이 돼버리니까 이게 택시를 택시가 있어요. 한 택시가 다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그럼 때면 어떡해? 이제 찢어 타야죠. 이제 남편 따로 구하고 나도 따로 구하고 이제 좀 그럴 때도 좀 돈이 2배로 들기는 했죠. 이게 4명씩 데리고 다니면 현지에서 네. 이제 만나는 또 에피소드들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한 번은 기억에 남는 적 있습니까? 일본 이제 나설 때였어요. 나 혼자 이제 4명 데리고 편의점 들어갔죠. 공항 편의점 들어갔는데 그 일본은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원으로. 예. 날 계속 눈여겨 보시더라고요. 그 할아버지 직원분과 카운터에 계시는 할머니 분이 올리오 출드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했더니 그레인마더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 여기 왜 한국에서 막 애국자시네요 듣듯이 정부 보조금 나옵니까 혹시? 그런 거 안 나오죠? 없죠? 듣고 있습니다 대통령님. 지금 뭐 마일리지도 많이 쌓이셨겠습니다. 저 그거 못 챙긴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맨날 그때 이제 제일 저렴한 항공권을 하다 보니까 두서없어가지고 이게 아니 보통 마일리지 네. 유효기간 1년입니다. 갔다 온 다음에. 어. 이번에 그러면 저기 베트남 갔다 올 때는 네. 어떤 거 타셨어요? 베트남은 티웨이 탔다가 비에젯으로 갈아탔던 것 같아요. 올 때는 그냥 직항으로 티 왔어요. 항공. 예. 그럼 일본 갈 때는? 도쿄는 지네어 타고 왔고. 오사카는 아시아나 타고 왔다. 아시아나. 아시아나는 이제 저기 그 마일리지 체크했죠. 되죠. 쌓았죠. 지네어도 뭐가 있을 건데 없나요? 이게 매번 그때 하다 보니까 안 했어요. 게다가 저 되게 다 단거리였어가지고 많이 쌓이나요? 그래도요 6명이니까 가족 합산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모르시는 팁일 수도 있는데 그 가끔 가다가 이제 비행기 이제 그 대형항공사 같은 경우는 색칠놀이 하는 거라든지 주죠. 이런 거 줘요. 그거 다 혹시 주죠. 뭐 또 뭐 그런 거 완전 다 뭐 이렇게 받았죠. 기념품 같은 거 많이 줄 텐데. 저희 저 어디 갈 때 색종이 접기 받아가지고 정말 가는 한 2시간 내내 색종이 제가 눈 빠지게 접었어요. 진짜 합접듯이. 한번 그런 적이 있었어요. 저희가 제주 갈 때였더라고요. 네. 제주를 갈 때 한번 갔는데 좌석이 제가 원하는 대로 안 붙어 있었던 네네네.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할게요. 뭐 직원들도 막 애들 뒤에서 4명이 막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막 안절부절 어떡하죠? 저희가 뭐 드릴 것도 없고 요새 이벤트도 요새 반려견 이벤트밖에 안 해가지고 이러는 거예요. 맞아, 제가 맞아. 반려견 이벤트 뭔데요? 했더니 뭐 반려견한테 이렇게 이렇게 뼈다귀 모양이야. 이게 씹는 거. 껌을 줘요? 아니 그 인형인데 개뼈다귀 모양의 인형이래요. 네. 뭐 그런 거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개한테 주는 거? 개 그러니까 반려견용. 반려견요. 그래. 근데 내가 그거라도 그럼 한번 볼게요. 그랬는데 그걸 4개를 주시더라고요. 그 타고 오는 항공 내내 그걸 딸랑딸랑딸랑 하면서 엄청 좋아. 강아지 개뼈다귀 뼈다귀를. 모양 인형. 그럼 또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 또 네. 여행도 있을 거 아니에요? 저의 로망은 로망 있습니까? 애들을 데리고 꼭 유럽 여행을 한번 데려가 보고 싶어요. 첫째가 이제 머리가 크니까 이제 본인이 이제 뭐 콜로세움이랄지 에펠탑이랄지 이런 멀리 걸 이제 가네요. 보고 싶은 거죠. 먼 데로. 이제. 네, 왜냐하면 또 커서 생각보다 유럽 여행 갈 일 많이 없거든요. 저는 진짜 유럽 여행은 안 가봤습니다. 그러니까 북유럽만 의외로 은근히 가봤고. 저도 사실 어릴 때 말고는 안 가봤어요. 서유럽을 그러면 네, 주로 네, 보고 네. 계시면 대표적인 네. 나라로 이제 보고 계신 게 뭐? 이제 애가 가고 싶다니까 이제 파리 에펠탑은 무조건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로마랑 이제 피렌체는 제육시, 스위스 이제 스위스까지요? 근속 휴가랑 그냥 연차 다 근속 휴가 붙였어야 될 것 붙여야 같은데 될것 한 같은데. 20일을. 그러게요. 나 이 회사에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육아휴직도 3번이나 했는데. 아닙니다. 선배 이제 이거 네. 방송 나온 이상 절대 네. 쫓겨나면 안 됩니다. 이거- 그러면 예약을 미리 하셔야 됩니다. 유럽은 보통 가격이 맞아요, 아닙니다. 맞아요. 요즘에는 항공권 가격이 정말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아니면 조금 뭐 시기 봐가지고 내년 정도 안 떨어질까요, 기자님? 변비행에 그 항공권 가격 예측한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은 안 떨어진다로 제가 결론을 떨어지진 않을 거다.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갈 확률은 거의 없다. 그렇구나. 댓글로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이민지 선배 다동댁을 위해서 요 여행지 추천하는 데 있으면은 좀 댓글 남겨주시면은 예. 그리고 추천만 해주시지 말고 이걸 보고 계시는 여행업계 항공계 관계자분들께서 초대를 해주셔도 됩니다. 우리가 보도자료를 내야겠다 해갖고 다둥이를 지원했다 해갖고 예. 정말 이 저출산 시대에 네. 4명의 이 여행기가 아이고 하면서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그러니까 저도 그게 좀 걱정됐어요. 이게 나는 되게 이거를 재밌는 에피소드라고 얘기한 맞아요, 건데 맞아요. 너무 저렇게 고생스럽게 다녀온 거를 지금 재밌다고 이렇게 생각하실까 봐. 근데 저는
저는 진짜 즐거웠어요. 물론 뭐 그때 뭐 잠깐 뭐 이렇게 힘들고 뭐 이런 순간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쎄 빠지게 일하고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또 약간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4명 정말 훌륭하시면서 또 다른 행복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제가 느끼지 못하는. 오늘 나와주신 이미지 기자님 너무 감사하고요. 혹시 이미지 기자님의 육아 라이프가 더 궁금하신 분은요, 네이버에 포털에다가 이미지의 forever 육아, 4 forever 육아를 치시면 칼럼이 또 나옵니다. 예, 꼭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나누었던 이 가족 여행기가 물론 누군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또 좋겠다는 생각이고, 예, 정말 행복하고 즐거운 여행의 작은 씨앗이 되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변비행은 행복한 여행을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